자, 이제 북한이 우리 무인기의 평양 침투 주장 이후에 국경선 부근 포병 여단에 사격 대기 태세를 지시하는 등 남북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해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쟁을 국내 정치 수단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 남북의 기세 싸움에 살이 떨린다. 국민 목숨을 도구로 알면 안 된다고 했고, 군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하고 외교를 발동해야 하고 대화 재개를 해야 하는 자신의 영역인 것이다.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정면 비판했죠. 전쟁 위험을 훈련과 대비로 막지 그럼 뭘로 막느냐? 국제 대북 제재 위반하는 굴종 뒷거래 같은 걸로 막아야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추 의원이 전쟁을 막아야 하는 책임을 진 지도자가 호전성만 강조한다면 노벨상을 수상한 문인과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지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을 맥락 없이 끌어들였다. 민주당을 통하면 노벨 문학상도 후진 정쟁 도구가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랜만에 추미애 의원이 등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글쎄요, 뭐 추미애 의원이 갑자기 지금 주말 사이에 있었던 북한의 평양상공 무인기 이 얘기가 나오니까 한 말씀 거기다 보탠 것 같은데, 뭐 원론적으로야 맞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와 전쟁 지도자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지도자는 어쨌든 이게 우리의 물리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전쟁 지도자의 역할이고, 그러나 정치 지도자는 애초부터 그런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관리하는 게 이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인데, 현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어쨌든 전혀 이 남북 관계 관리와 관련된 그동안의 역대 정부가 했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보수 정부들도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어쨌든 대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공감하는 바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주권 국가로서. 그러나 거기에 멈출 수 없는 게 또 남북 관계의 지난 역사이고, 결국 이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노력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철학이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현 정부의 한계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진행돼 왔던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른바 이제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그런 평화 관리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거냐, 그 유효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적대적 도국가 선언을 해버렸고 아예 대한민국을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모든 그 대화의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관념으로만 남북관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변화된 지형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공통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을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사를 갖다 붙여놨어요. 윤 대통령 북의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 확전 각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최근 기사가 아니고요. 2022년 12월 27일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영공을 이제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비례성 원칙에 따라 그렇게 적극 조치해라라고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뭐랄까 경강부회랄까요?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참 추미애 의원은 좀 아쉽습니다. 참 정말 다선 의원에 장관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정말 큰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삑사리를 많이 내는 이런 의원입니다. 추 의원도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이런 거를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큰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생각이 되고요. 정말 한동훈 대표가 말 잘했죠. 전쟁 위험을 훈련과 대비로 막지 뭘로 막느냐. 국방부의 영어 이름이 디펜스 오브 디파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대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산에 북한 무인기 때문에 얼마나 하면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냥 유유히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것을 잡지도 못하고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용산에서 뭐 나중에 지시했는지 뭐 어떻게 모르지만
평양에 무기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지금 뭐 확실히 밝혀진 게 아닙니다. 신원식 장관이 저는 뭐 신원식 장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분명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밝힐 수가 없다. 전략적 모호성이죠. 그거 우리 그 국방부가 보냈는지 아니면 뭐 NGO의 사람들이 보냈는지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는데 저는 그거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평양이 멀지만 무인기 정도는 가볍게 보내서 북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말이죠. 그 지뢰 쌓고 개성까지 가는 도로 그 파괴하는 거 보면 이미 체제 경쟁에서 자기들은 졌기 때문에 아예 따로 살아가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뭐 위협, 그 뭐 또 우리가 공격 이런 개념으로 들여다보는 추미애 의원은 그 너무 올드 패션적인 사고 방식이 젖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북한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잘해주고 막 퍼주고 뭐 없던 것도 있던 거로 만들고 그랬는데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었던 그런 언사를 썼던 그 집단이 윤 대통령한테는 그냥 온전치 못한 사람 되게 순해졌어요. 이런 그 불량 국가 아닙니까? 국가가 아니지만 그래서 힘이 있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는 우리가 다 이제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쪽은 GP 다 폭파해버렸는데 저쪽은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실제로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국정감사 통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무인기만 해도 북한이 우리 쪽에 무려 10년 동안에 우리가 밝힌 것만 해도 10번을 보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늘 그런 것에 대한 비판보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더 비판합니다. 대북 확성기 왜 또 틀었느냐. 그래서 저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 민주당 국회의장까지 하시겠다고 했었던 분인데 이분은 뭐 이분 말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지만 민주당도 이제라도 안보관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철학을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댓글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이 이 평양상공 이제 무인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무인기 북한이 우리 영공을 이제 침투했을 때도 너무 좀 양비론을 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걱정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이 단순히 뭐 양비론을 편다 이런 것보다는요. 결국에 이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에 대한 또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추미애 의원이 하는 이야기 중에 뭐 군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가 풀고 외교를 발동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북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군사적 도발이 있으면 우리도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그래서 접경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떠시고 이게 우리 정부가 나아갈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물론 이런 군사적인 대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지만 나아가서는 대화를 재개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타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추미애 의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이 정도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방식이 이걸 가지고 왜 정쟁을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안보에 관한 부분,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용산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야당 의원이 나름대로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정쟁회장으로 끌고 와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그리고 더 건강하게 이야기하고 또는 용산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의견 제시하는 게 저는 집권 여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방식이 맞습니다. 반면에 강대강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모든 게 리셋됩니다. 이런 걱정도 주셨고요. 남북 문제 단호한 조치 응원한다. 뭐가 잘못이냐? 북한은 강하게 나가면 반드시 고개 숙이고 돌아온다. 이런 의견. 반면에 적어도 문통때는 전쟁 걱정은 안 했다. 그건 사실이지. 하루하루 살떨린다. 이런 걱정도 주셨습니다. 위기 관리를 좀 잘 해달라 이런 주문 같고요. 전쟁 날까 겁나는데 정치인들이 말싸움이나 하고 있고 노벨상을 여기에 왜 끌어들이느냐 이런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